만약 당신이 평생 정성으로 챙긴 며느리의 입에서 어머니 언제 쫓아내요? 이 말을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이야기는 그 말을 우연히 듣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조용하지만 완벽한 복수의 기록입니다. 오래된 부엌 허리 굽은 손이 식탁보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 당신, 어머니 언제 쫓아낼 거야? 나 이제 진짜 한계야. 매일같이 밥 냄새에 숨이 막혀.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듣겠어. 그럼 듣든가 말든가. 나는 이 집이 이제 싫어. 내 인생 이대로는 못 살아. 부엌 한쪽 어머니의 손에 들린 그릇이 작게 떨어지며 찰칵 소리를 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폈다. 그녀는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순간에 끝나지만 그 상처는 평생을 흔든다는 걸. 쫓아낸다. 그랬지. 그녀는 잠들지 못한 채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아도 그 말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쫓아내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래, 울지 말자.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나가주마.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물로 쫓겨나는 어머니가 아닌 미소로 떠나는 어머니가 되자 그녀는 그렇게 눈물 대신 미소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며느리가 친정에 내려가던 날 조용히 실행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내려가던 날 아침 어머니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울음도 분노도 다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젠 나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하는 생각만 남았죠.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에 불을 켜고 밥솥을 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올랐다. 그 냄새는 늘 아들의 아침을 깨우던 신호였지만 이젠 자신을 위한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다. 오늘까지만 밥을 짓자. 아들 부부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들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요일쯤 올라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부모님께 인사 잘 드리고. 문이 닫히자 집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앞엔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언제 쫓아내요?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가주마. 하지만 그냥은 안 나가.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남긴 서울 땡땡 구 땡땡동 토지 등기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건 내 이름으로 해두라던 그 땅이었다. 그녀는 봉투를 손끝으로 쓸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남편이 떠난 뒤 그 땅을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간직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오늘 그 땅은 희망이 아니라 복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머리를 빗었습니다. 작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고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야 내 얼굴이 보이네. 그녀는 버스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봄 햇살 아래 평화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젊은 중개인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 땅을 팔고 싶어요. 중개인은 서류를 받자마자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이면 요즘 시세가 꽤 높습니다. 아마 큰 돈이 될 거예요. 혹시 가족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건 제 이름이에요. 그리고 제 일은 제가 결정합니다. 중개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격은 좋게 맞춰드릴게요. 그녀는 도장을 찍기 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이제 다 정리할게요. 내 몫의 복수. 이제 시작이야.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툭 하고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난 세월을 끝내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유산으로 자신의 상처를 되갚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미움이 아닌 행동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었죠. 계약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던 그녀는 시장 골목에 들러 찐빵 하나를 샀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찐빵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 내가 편히 살 차례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구청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작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주명의 통장, 나머지는 복지재단으로. 그녀는 그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엔 한평생의 인내와 마지막의 결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친정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셨어요? 아들은 출근 중이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보았습니다. 식탁 위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엔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새끼들, 그리고 내 손주에게. 그녀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얘야, 네 말 다 들었다. 언제 쫓아내냐는 말, 처음엔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젠 괜찮다. 사람이 늙으면 자식의 집은 잠시 머물 곳이지 영원히 있을 자리가 아니라더구나. 그래서 나도 내 자리를 찾으러 간다. 남편이 남긴 땅을 팔았다. 그 돈의 절반은 우리 손주에게, 절반은 나처럼 외로운 이들을 위해 썼다. 이건 벌이 아니라 너희가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길 바라는 내 복수다. 며느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정말. 그녀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땅을 팔고 다 주고 가셨어. 무슨 땅을, 무슨 말이야.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하자마자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는 나한테 한마디 원망도 안 남겼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미소 짓고 있는 사진. 그녀는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은 여전히 그 집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지재단에서 감사장이 도착했습니다. 기부자의 이름 무명. 아들은 그 종이를 붙잡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결국 또 우리 걱정한 거였죠. 며느리는 그 옆에서 흐느꼈습니다. 그분의 복수는 우리한테 벌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날 밤 부엌 깬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끓인 국이었습니다. 이젠 이 냄새로 어머니 기억할래요. 그녀의 복수는 조용했지만 그 향기는 오래 남았습니다. 그 향기 속엔 미움 대신 사랑이, 상처 대신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 집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고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보다 말이 없어졌고 아들은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탓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깊은 후회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그 한마디가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 몰랐어. 그 말 그냥 불쑥 튀어나온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들으셨다니. 그날 이후로 그 집의 된장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그 향기를 대신한 건 말하지 못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낯익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갈한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얘야, 잘 지내니? 여기 공기는 참 좋다. 새벽마다 국화향이 집안을 가득 채운단다. 너도 그 냄새를 알지?
너무 늦게 깨달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거다.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아들은 이미 차 키를 들고 있었습니다. 찾아가야겠어. 그냥 이렇게는 못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서 꼭 전해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죄송했다고. 차 안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비가 오락가락했고 아들의 손은 운전대 위에서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혹시라도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미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건 아닐까?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시골길. 좁은 비포장 도로 끝 작은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꽃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노란색, 하얀색, 보라색이 어우러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들려온 낯익은 목소리. 왔구나. 그녀는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등엔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햇살과 세월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땅 다 팔고, 다 나눠주시고,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게 내 복수였단다. 복수요? 그게 복수예요? 이건 벌이에요. 우리한테. 그래, 버릴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미워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저 너희가 내가 없을 때 어떤 공허함을 느끼길 바랬을 뿐이야. 그녀는 마당에 국화 한 송이를 꺾어 아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꽃향기가 나면 내 생각이 날 거다. 그때마다 생각해라. 사람이 사람을 밀어낼 때 무엇이 사라지는지. 아들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흙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눈빛에서 뒤늦은 깨달음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성공한 셈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국화꽃이 햇살 아래 반짝였고 마당엔 따뜻한 된장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아들은 평상에 앉아 그 냄새를 조용히 음미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자동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선 택시 한 대가 마당 앞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국화 한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잠시 호미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평온함. 왔구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그날, 그 말,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내 등을 떠밀었단다. 그 덕분에 내가 여기 왔고 이젠 나도 내 숨을 쉬게 됐지.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화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꽃잎 몇 장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저를 미워하시면 됐잖아요. 미워하면 나만 괴롭지. 내가 택한 건 미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야. 사람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거든.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넌 내 아들보다도 젊고 세상을 다르게 살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나이든 사람의 마음에도 온기가 남아있다는 걸. 며느리는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남긴 향기 평생 안 잊을게요. 그래, 그 향기가 네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됐다. 그때 아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가운데에 섰습니다. 국화향이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그날 그 시골집에는 눈물과 후회
그리고 묵직한 사랑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녀의 복수가 완성되었음을. 이제 됐다. 너희는 이걸로 배웠을 테니 엄마, 이젠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이 향기도, 이 마음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화꽃 한 송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꽃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키워야 할 거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잎이 세 사람 주위를 천천히 감쌌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어머니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미움이 아닌 깨달음이었고 그 깨달음은 이제 두 사람의 가슴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시골의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국화가 피어 있었고 그 향기는 세 사람의 마음속에도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국화를 살폈습니다. 이른 햇살이 이슬 위로 내려앉으면 그녀는 손끝으로 살짝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참 예쁘다. 이 녀석들은 누가 밟아도 다시 피어나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흘러갔습니다. 그 향기는 마당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매주 주말이면 내려왔습니다. 도시에서 지친 얼굴로 오던 그녀는 이제 고운 원피스를 입고 밭을 함께 매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가 할게요. 이제 흙 만지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그래. 그게 사람 사는 거야. 손이 흙에 닿으면 마음도 풀린다. 그들은 말없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이제는 서먹함 대신 따뜻함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복수, 그 향기는 오랫동안 그 집을 감싸며 지금도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상처를 남긴 가족에게 어떤 복수를 하시겠습니까? 미움으로 되갚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삶의 향기를 함께 나눠주세요.